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왜 선고를 못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어떤 설이 분분한데요. 그 가운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하나의 카드라, 뇌피셜 수준은 조금 넘어간 것 같은 그런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개딸들 SNS에서 제가 이제 발견을 했고요. 이제 거기에서 그들의 반응을 보고 뭔가 지금 헌재 내부가 뒤집어지긴 적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 김복형 헌법재판관이죠.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 X라고 하는 SNS에 지금 개딸들이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고 있네요. 오히려 정형식은 잘하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이 김복형 재판관을 지목하면서 욕을 하면서 저 X가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박지현이라고 있었죠. 나이 어린 그 비상대책위원장 공동 우상호와 같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던 박지현이를 거론하면서 그 박지현이가 이재명 당시 엄청 깠죠. 그 박지현하고 비교하면서 죽일 X라고 또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6명만 동의하고 인용 이끌어내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거 선고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 X 외에, X는 여기입니다. 이 X, 이 김복형 대법관을 말합니다. 헌법재판관을 말합니다. 이 X 외에 두 놈이 더 있다는 건가요?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김복형 재판관을 맹비난하는 이런 어떤 SNS가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가 하면요. 현재 김복형 재판관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헌재 찌라시라는 게 지금 떠돌고 있다 그래요. 헌재 찌라시. 확인된 오피셜은 아니지만 찌라시는 찌라시인데 뭔가 이렇게 좀 그럴듯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등장을 하는데 현재 이 기각을 주도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기각을. 정영식보다도 오히려 김복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김복형의 맞수가 하나 또 있는데 문영배가 아니고 이미선이 아니고 정계선이라고 합니다. 정계선. 가장 최근에 헌법재판관이 됐었죠. 직전에 이제 서부지방법원 그 문제의 서부지방법원 그들의 소굴이죠. 거기에서 법원장을 했었죠. 마은혁도 거기 있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거기서 이제 그 부장 판사로 있었죠. 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지금 저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어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붕괴 직전에 와 있죠. 공수처가 왜 그렇게 영장 쇼핑을 했는지 그리고 결국엔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증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동훈과 정계선, 오동훈 공수처장이죠. 이 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둘 다 이제 서울대 출신이긴 한데 한 사람은 법대 나온 게 아니고요. 서울대 인문학부 출신이고요. 오른쪽에 정계선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근데 1년 다니보고 또 그만두고요. 다시 시험을 쳐서 서울대 법대 다시 들어갑니다. 참 공부 머리는 타고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자 여기 보면 두 사람 다 사법고시 37회 연수원 27기 동기죠.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같이 근무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3년 너무도 잘 아는 사이일 수밖에 없어. 울산지방법원에서도 같이 근무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딱 일치합니다. 거의 그냥 뭐 한 6, 7년을 같이 근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어떤 관계니까 서로 뭐 굉장히 잘 아는 사이다. 자, 이런 오동훈을 당시 공수처장으로 추천했던 국민의힘 내부도 문제가 많았죠. 당시 이제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맡고 있을 때 그때 아닙니까? 결국 이제 뭔가 이렇게 단추가 잘못 끼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들이 결국은 이제 공수처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부지방법원 원장으로 갔었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에 드디어 헌법재판관이 되었고 이 오동훈은 지금 오히려 자기가 지금 피의자가 지금 된 상황이죠. 이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정권과 찌라시 속에서는 이 사람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보기에도 든든합니다. 저는 처음부터도 김복형을 신뢰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선관위원장 경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법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이념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 요소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유일한 인물이 김복형입니다. 김복형은 선관위원장 경력도 없고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여기는 보수로 이제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체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이 김복형은.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정영식도 사실은 선관위원장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도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진짜 궁극적인 이유가 부정선거, 선관위를 치기 위해서였다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그것도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헌재는 그거를 다루지 않겠다라고 8대 0으로 기각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를 만일에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부정선거 이슈를 정말로 대대적으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뭔가 칼을 뺄 때 여기 선관위원장 경력 가진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정영식의 입장보다는 김복형이 조금 더 믿을만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어쨌거나 기반이 되어가지고 현재 대통령 탄핵 기각을 혹은 각하를 주장하는 그 이제 선봉에 서 있는 인물은 이 김복형 대법관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56세 경상남도 거제시 특정적으로요. 현재 이 재판관들 중에는 경상도 출신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문재인이 임명한 두 사람도 또 이제 PK 출신이고 이분 또한 이제 이 부산 경남 쪽에 이제 연고를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PK 출신이 한 과반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윤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뭐 서울대 법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전부 학력이 대부분 서울대 법대가 거의 압도적 다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법 연수원 기수는 24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그밖에 많은 뭐 이야기거리 있습니다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파리 제2대학 뭐 이런 데도 파견이 됐었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시기가 언제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보수인 게 맞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저들은 건국 시기를 상해 임시정부로 연결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야당이 이제 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당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은 스스로 보수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어떤 김복형 헌법재판관에 맞서는 인물이 바로 이 정계선이라고 합니다. 정계선. 나이도 비슷해요. 56세, 55세 이렇게 되는데요. 충청북도 충주시. 자, 앞서 제가 오동훈하고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경력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공부머리는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1학년 딱 다니고 바로 여기 이제 그만두고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들어가서 졸업합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합니다. 그야말로 공부 천재 같아. 그래서 박지원이가 하는 말로 그렇죠. 이 사람을 거론하면서 한동훈보다도 공부 훨씬 잘한다. 머리 훨씬 좋다라고 떠들고 있더군요. 자, 아무튼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마흔역하고 거의 흡사한 수준의 이념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검찰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 이렇게 구형했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이 사람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원을 판결했던 인물이죠. 그 밖에 많은 뭐 이슈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성향적으로 김복형 재판관하고 완전히 대극에 서는 인물이다. 마흔여기가 현장에 있으면 마흔여기가 좀 더 왼쪽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의 초록이 동석이다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공부를 무척 잘하는 사람이라고 극찬했다. 서울대 의대도 합격하고 법대도 합격하고 사법고시도 수석 합격하고 한동훈보다도 공부를 훨씬 더 잘했다. 기죽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배우자인 황필규라는 사람도 법조인이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또한 그 성향으로 봐서는 민변에 가까운 그런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이야기가 현재 찌라시 속에서 지금 퍼지면서 김복형, 정형식 그리고 조한창 이 3인이 지금 똘똘 뭉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1이 이제 김형두 그리고 4명이 지금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이제 개딸들이라든가 좌진영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전히 8대0 인용이 우세하다라고 이제 주장하고는 우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 상황이 뒤집어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구속 취소 석방되면서 판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만여 원 들어가서 아마 선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결국 이 8인이 모든 것을 이제 끝낸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카드라 중에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 처음에 상황하고 너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문영배하고 이민선이가 지금 곧 퇴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거든요. 퇴임 직전에 선거하고 나간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초가 되겠죠. 4월 초. 4월 초 이야기가 지금 떴고 그것 말고요.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이 있는데 바로 퇴임 때까지 선거를 안 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퇴임 때까지. 선거 안 하고 내뺀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